앞에 봐주시고요. 예,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예,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오늘 이민 문화 다양성 정책에 대한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이민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서 대단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이 함께 주관에 지어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진영을 넘어 협력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김택한 한국이민정책학회장님과 김찬덕 한국다문화포럼 회장님과 다문화TV 사장님을 비롯한 내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사회 역시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셈입니다.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국적 없이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하고 거주지도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다문화 결혼 건수가 줄긴 했지만 해마다 전체 혼인 건수의 10% 정도가 국제 결혼입니다. 매년 2천여 명에 가까운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유엔은 오늘 2050년이면 우리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즉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먼 미래나 앞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고 모두가 사회 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 일이 더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단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한국 사회가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그 정수일 문명교류사 그 저자의 책을 보면 우리 한민족이 한 핏줄 한민족이 아니라 145개가 넘는 민족이 섞여서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융합되어 왔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가 크고 막 이렇게 곱슬해서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지금. 다문화 가정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생 1.3%, 중학생 2.1%, 고등학생 2.7%입니다. 초등학생은 일반 가정학생에 비해 무려 4.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17세기 네덜란드, 미국 같은 국가들이 융성할 수 있었던 큰 배경은 그 사회의 개방성과 포용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포괄해내면서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화는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간 것도 있지만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에 쌓아놓는 내적 세계화가 안팎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결혼 단계에서 양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사전 절차가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 사진만 보고 옛날 봉건시대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 증명이나 이런 것도 상호간에 매칭할 수 있는 게 미흡한 상태에 되다 보면 결혼 파탄이 되는 경우가 많고 결혼 자체의 목적이라보다는 취업이나 이민 목적으로 또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분야도 정책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이제 한국어 습득 교육이 부족한 엄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의 한국어 습득도가 높다 보니까 학업에 뒤처지고 그것이 계속 차별로 존재하고 취업에서도 기회가 박탈되면 사회적인 큰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러시아 연해주 출신 하바롭스크 출신 한 그 여성이 한국인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가졌는데 그 중학생이 그 우리 인천이었습니다. 거기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그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리나 씨도 여기 와 있는데 같이 그 올가 그 여성분 그 부모를 정말 위로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는 다문화 가정 출신을 직접 우리 인천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훨씬 큰 탤런트를 받았고
어떤 자질과 기회를 받는 것이다. 엄마의 나라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배우고 아빠의 나라의 문화 역사를 같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한 리더로 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한 800만, 750만, 800만이 코리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까레스키 50만, 제비동포 250만, 제일동포 80만, 제중동포 200만을 비롯해서 이 750만에서 약 800만에 달하는 우리 제동포 한국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을 따뜻하게 맞고 이 사회의 구성 요소로 중요한 대들보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자열 원자리라는 말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먼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우리 한국을 경험하신 분들이 또 한국에 자기 딸이나 아들을 보낸 모국의 다 가정들이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기회를 받고 자기를 신뢰할 수 있었을 때 우리 한국에 대한 애정과 친한파들이 전 세계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무역강국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산 가치가 된 것이고 대한민국 브랜드를 높이는 큰 힘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시다시피 소년공으로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다니는 6년의 세월을 소년공으로 공장을 전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성남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김혜성 목사님과 함께 변호사 시절에 임금을 받지 못했던 네팔 노동자를 비롯한 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다문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으로 포용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가요, 원래는 이제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표님이 일정도 있고, 제가 지금 송영길 당대표의 비서실장인데, 네, 비서실장이 먼저 인사말을 하고 당대표가 하는 것이 과연 예의상 맞는지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주최 측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잘 제 말씀을 수용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김태환 한국인민정책 회장님 그리고 장인성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오늘 발제를 하러 나오신 전문가 여러분 또 오늘 이 토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요 인구 동향 집계가 나왔는데 출산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3.4% 저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역대 출산율의 가장 저조한 통계 기록이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인구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사실 특별하게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인구 절감을 막기 위해서 저출산 동료에 대한 재원 지원 정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정도 방법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따끔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인구 절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정부 부처에도 협력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선진국들 보면 또 전 세계 추세를 보면 인구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민 정책을 개방을 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민자들이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고 독일 같은 경우도 연 40만 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해서 그 노동력에 굉장히 지금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죠. 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민 정책을 앞으로 더 확대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송영길 대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뭐 단일 민족 이런 좀 자긍심을 좀 계속 갖고 있었던 면이 있어서인지 이민 정책 그러면 약간 이질감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이민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전문가들께서 이 이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하신 바가 크시니까요. 그런 그 중장기적인 좀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국회에서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부처에 잘 전달해서 우리 정부 부처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그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 북미와 이제 멕시코를 방문했는데 정말 그 우리나라의 위상은 뭐 한 3, 4년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미국만 해도 예전 같으면 일본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온통 대한민국 얘기더라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오징어뿐만 아니라 BTS 또 미나리 기생충 또 심지어는 우리 정치도 꽤 선진 정치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같은 위상을 전 세계에게 그 인상을 심어줬을 때 정말 이민 정책도 선진국에 걸맞게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로 좀 나간다면 우리 그 선진국 대열에서 더욱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연구해 주신 많은 연구 결과와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외교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오늘 주신 말씀 잘 전달하는 역할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